뉴스 지겨우시죠? 저도 지겹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 뉴스를 안 좋아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정치스럽지만 정치하고 살짝 연관이 돼 있지만 약간 결이 다른 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새로운 코너입니다. 뭐 당연히 새로운 코너죠. 새로 시작했으니까 매일 새로운 코너가 이제 나오는데 알법한 언니라는 코너입니다. 알법한 언니. 이게 법을 다루는 건데요. 이게 누굴까요? 알법한 언니 조을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반갑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처음 뵀어요, 사실은.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못 뵀는데, 우리 작가분하고 굉장히 친하시다고. 네, 작가님이랑 친해서 방송을 예전에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친분으로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누가 되는 게 아닐지 솔직히 걱정이 누가 되지는 됩니다. 않고요. 노잼이면은 이제 옐로 카드가. 네, 어제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레드 카드도 있는 것 같아 레드 카드 받을까봐. 아닙니다. 이거 시청자들한테 이제 기소권을 시청자들한테 나눠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제 노잼이라고 하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 법무부 소속 변호사였다가 최근에 개업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제 법률 홈닥터라고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한 7년 정도 하다가요. 최근에 이제 개업해서 열심히 변호사로 7년이나 하셨어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오래되셨네요. 뭐 오래되면 오래됐고 뭐 아니면 아니죠. 동안이라서 죄송한데 생각보다 오래 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어떠세요? 요즘 제가 오늘 어느 방송에 가서 변호사분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네. 근데 너무 힘들다고 요즘 경쟁이. 근데 변호사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가 지금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근근히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박 터뜨려서 수임도 많이 받으시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위조, 변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게 좀 시사적인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뭐 일단은 그 조국 장관 부인의 정경심 교수가 일단 그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뭐 위조? 변조? 제가 잘 이거 구분을 못해요, 사실. 네, 그래서 엄청 시끄럽죠, 요즘. 그리고 뭐 이제 그 총장도, 최성해 총장도 학력을 뭐 위조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뭐 위조하면은 이게 불법인가요? 위조는 일단 불법이죠. 그게 이제 어떤 문서를 원래 있던 거를 이제 뭐 변조하는 것도 불법이고 위조라는 거는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권한 없는 사람이. 이런 것도 현재 다 이제 공문서 위조죄, 이제 사문서 위조죄로 해서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르네요. 일단은 공문서 위조가 있고 사문서 위조가 있고. 그러니까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공문서를 위조했느냐 변조했느냐 이거 다 처벌되고요. 또 사문서를 위조했느냐 변조했느냐에 따라서 다 처벌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사지선다네요. 공문서 위조, 변조, 사문서 위조, 변조. 이게 형량이 다 조금씩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형량은 이제 위조, 변조는 같고요. 이제 이게 공문서냐 사문서냐에 따라서 형량이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박사학위를 안 받았는데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것도 뭐 위조입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데 그냥 뭐 박사학위 안 받았는데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박사학위 안 받았는데 박사학위 받았어라고 말만 하는 건 사실상 이건 뭐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냥 거짓말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목적이 내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과외 선생님이 서울대, 그러니까 말해도 되죠. 서울대학교를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교를 다닌다 내지는 졸업했다라는 식으로 하고 과외를 하면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 이제 금전적인 이득, 과외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사기죄가 됐는데 그냥 뭐 친구들끼리 아니면 그냥 지인들끼리 그런 목적 없이 어떤 금전 이득 목적 없이 하는 거짓말은 사실상 되는데. 그러면은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연세대 나왔다고 아니면 하잖아요. 일단 뭐 졸업장, 재학증명서까지 했는데 그냥 그것까지 만들지 않고 말로만 연세대 나왔습니다 해서 과외를 하면은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사기죄죠. 그건 사기. 그건 사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걸 만들어서 낸다거나 아니면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를 하면 이게 이제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가 공문서고 뭐가 사문서예요? 일단 공문서랑 사문서는 그 문서를 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쓰는 거는 다 사문서로 보시면 되고요. 공문서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주민등록
증 보면은 이것도 문서로 보거든요. 우리는 예. 쉽게 뭐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문서로 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공문서라고 볼 수 있고, 뭐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은 다 공문서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를테면은 주민등록증을 하나를 남의 걸 취득해서 거기에 네. 사진을 뭐 본인 거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다 그러면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공문서 위조가 되는 그러면 거죠.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공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10년 이하? 네, 엄청 너무 세요, 사실. 센데요? 네. 그리고 사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10년 이하라고 하지만 실제 10년을 받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 네. 사실상 조금만 쳐보시면 그런 주민등록증 위조하는 사이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네. 뭐 허위 학력 기재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문서가 있다. 그런 거를 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예, 뭐 그러면 허위 학력을 적은 이력서를 그 동양대에 제출해서 총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총장을 뽑는 그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거잖아요. 네, 업무 그렇기 방해죄? 때문에 이건 이제 업무 방해죄가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단순히 이력서를 내가 그냥 잘못 썼다라는 것만으로는 그걸 뭐 사문서 위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략 뭐 10년 이하라고 공문서 같은 경우에 네. 사문서는 5년 이하? 그리고 네,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러니까 만에 이건 네. 가정입니다. 네. 만에 하나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이거를 표창장 위조를 했다. 이러면은 평균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형을 받나 이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네. 이제 그 공문서라고 하면은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 아니면 뭐 집행유예 정도가 나올 텐데 이거는 사문서거든요. 동양대 사문서죠. 표창장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제 징역형이 갈지 벌금형이 갈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선택을 하나요, 그거를? 이제 법원이. 판사가 네, 그러니까? 판사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제 보통 최근 뭐 한 5년간 집계를 보면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는 한 2.5년 실형에 집행유예, 그러니까 2.5년 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3년 이하면은 집행유예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떨어지는 형들이 보면은 한 2.5년 정도, 그러니까 2년 6개월 정도 형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또 집행유예가 나와서 실제로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 사안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니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벌금형이 나올 네.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끄러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슈에 비해서는 네, 솔직히 나중에 나올 형량이 작죠. 작죠. 근데 이제 이게 공직자니까 사실은 이게 뭐 그쵸. 어쩌느냐 저쩌느냐 네. 문제가 된 거네요. 예. 성적표 위조 뭐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처벌 해보셨어요? 받나요? 해보셔서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네. 공부를 원래 좀 잘했어요. 그래서 네. 항상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제출하셨어요? 재수없는 캐릭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당당하게 했는데 네. 뭐 제 친구들 중에서는 성적표 네. 위조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많을걸요? 앞자릿수만 고쳐가지고 그래요? 원래 한 17등이었는데 부모님한테 한 7등이라고 제출하신 네. 분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있을 거고요. 이거는 공문서인가요, 사문서인가요? 사립학교면 사문서고 공립학교면 공문서입니다. 그렇구나. 네. 진짜 이건 이상하네요, 근데 네. 법이.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7년이고 공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10년이거든요. 이미 다들 지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 성적표 그러니까 위조하신 걸로는 아직 대학생이면은 고등학교 때 거는 약간 위험하지만은 네네네. 뭐 이제 뭐 그쵸. 30대가 됐으면은 다 옛날 네, 거네요. 마음에서 이제 짐을 버리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차용증. 네. 차용증 같은 경우 어떤 건가요? 뭐 그래픽이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한번 보실까요? 차용증이 뭐 저거가 지금 뭐죠, 저게?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거 사건 할 때 이제 차용증이라는 게 사람들끼리 돈 거래 많이 하잖아요. 돈 거래 하면서 각서 쓰듯이 돈 빌려갖고 언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돈 빌려줄 때 차용증 하나 써달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냐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차용증 같은 경우에도 위조를 하는 경우가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빌려주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차용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이 사람 나한테 갚을 거 있다. 조폭들이 뭐 막 그런 것도 막 만들고 그러던데요, 보니까.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분들은 금액을 가지고 조금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빌려갔는데 그 앞에 뭐 일자를 붙이면 이건 이제 또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변조가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유서는 어떤가요? 유서도 뭐 어떤 형식이 있고 뭐 이게 뭐 위조하면은 큰일 나는 건가요? 일단 차용증 뭐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이 있다는데 네, 유서가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히 막 엄격하게 안 쓰셔도 돼요. 요즘은 통장 내역으로도 차용증으로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유언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유언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게 지금 유서인 네, 거죠? 네, 유언이죠, 저게. 아, 유언. 네, 유언장인데. 누구 유언장인가요? 이걸 제가 이제 그냥 가짜로 쓴 거예요. 아. 네, 제 글씨인데 지금 제 글씨가 나오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약간 글씨를 잘못 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글씨체가 아주 이쁘시진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잘 써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유언장을 쓰실 때는 정말 이 형식이 지켜져야지, 안 그러면 유언장 자체가 아예 무효가 돼요. 아, 효력이 없다. 아예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공증을 받아놔도 여기다가 무슨 뭘 하나를 빼먹었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 쓰셔야 되는데, 일단 내가 쓰는 자필유언의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악필이지만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 워드로 쓰시면 안 돼요. 공증 받으면 안 되는, 변호사 입회하에 뭐 하고 그러지 그건 않나요?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냥 공증 안 받아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이 되려면 저렇게 자필로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변호사비 내기 싫다 그러면 자필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자필도 충분히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사인을 해야 되나요? 내 손으로 써야 되고요. 예. 날인을 해야 돼요. 사인으로 부족해요. 날인이라고 날인이라는 거는 도장을 찍어야 돼요. 아니면은 엄지손가락. 네. 엄지손가락. 아. 인장을 찍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여기서 많이들 모르실 텐데 이름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요. 주소를 써야 돼요. 주소요? 네. 본인 주소,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쓰라고는 안 돼 있는데 예. 법에 주소는 꼭 쓰라고. 만약에 주소가 번지수가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 정도는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좀 해줘요. 그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랑 내가 실제 살고 있는 주소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제 살고 있는 주소를 써도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유언이라는 거, 이 사람이라는 걸 특정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주소 꼭 쓰셔야 되고요. 내가 유언을 하는 날짜도 꼭 쓰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와, 뭐 명쾌하시네요. 네. 우리 김 작가가 우리 저희 작가분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네요. 워낙 뭐 명쾌하게 설명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알법한 언니예요. 코너명 괜찮으신가요? 알법한 언니. 아, 네, 좋습니다. 네. 법도 잘하시고 친근해 보여서 일단 좋긴 합니다. 언니 좋습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것 좀 해달라. 의견 받아서 한번 준비해 볼게요. 뭐 이게 시사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뭐 몇 년형 뭐 이게 맞냐 아니냐, 뭐 이재용 재판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소프트한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준비 다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을원 변호사였습니다.